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얼굴이 상당히 좋아요. 막 뽀들뽀들, 번질번질. 그런가요? 하도 이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가? 채널 A 방송에, 뭐 국방 TV 방송에, 예? 그런가 봅니다. 사모님이 뭐 그런 소리 하시죠? 아니 저도 외부에 사람들 미팅하고 나서 좀. 또 거기다가 구기자 드시고, 백진삼 또 산삼 드시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가시오가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저희 슈퍼소닉 TV와 오래오래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슈퍼소닉 TV에서 추천할 상품 바로 진도 구기자 진액입니다. 아니, 사모님께서 요즘 구기자 진액을 엄청 많이 드신다면서요? 매일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뭐 회사도 이걸 싸들고 가신다고? 일단 피로 회복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다르시대요, 진짜로? 실제로. 예. 실제로요? 예. 자, 그래서 이 진도 구기자의 효능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살펴보시죠. 네. 자, 구기자의 효능 첫 번째, 피로 회복. 두 번째, 시력 개선. 세 번째,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네 번째, 혈당 수치 상승을 억제하고. 다섯 번째, 간 기능 회복. 여섯 번째, 안티에이징. 이야, 안티에이징 하면은 이 노화를 방지해준다. 뭐 사람 이제 피로도에 따라서 표시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먹어주면 해서 좀 낮출 수 있는 거죠. 진해. 향도 좋아. 진짜 진하네요. 이거 더 구수하네. 야, 이 구기자 하면은 또 이 진도가 오리지널 아닙니까? 전 무엇보다도 일단 향이 착 퍼지는 게 네. 이거 아주 좋네 진짜. 좋습니다. 야, 이렇게 몸에 좋은 구기자, 이 부모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를 하죠?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6490-5588 010-6490-5588로 전화하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1+1 혜택. 이거 좋은데요?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미 육군이 이 20억 달러를 투입한 차세대 전투 헬기 사업을 돌연 폐기를 했는데요. 네, 전면 취소했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차세대 전투 헬기인가요? 기동 헬기인가요? 기동 헬기 사업이죠. 이 기동 헬기 사업을 본격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면은 사업에 대해서 분류하면은 네. 우리 육군의 이제 흡혈연차가 이제 우리 국산 아주 국산 순수한 국산처럼 이제 등장해서 수출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군 항공 전투기로서는 이제 KF-21 순수한 국산으로서 이제 수출을 이제 나서기 직전이고, 네. 그런데 이제 해군하고 이제 헬기 분야가 네. 완벽한 제대로 된 국산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그렇죠. 국산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특히 이제 해군은 이제 KDDX가 이제 건조가 돼서 배치돼야만 그게 이제 일종의 KF-21이나 하다못해 수중 전력이 이제 장보고 3 같은 급인데, 네네. 국산이 상당히 높아진 국산율이. 그렇죠. 거의 100% 가까워진. 근데 이제 수상 전투함이 그랬고, 그리고 보고 또 보니까 육군의 기동 헬기 전력이 네. 지금 완전하게 또 3단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뭐 그 수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앞에 이제 말씀드린 수리원 이제 개량령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아직 뭐 완전한 그 국산을 할 수 없고, 그렇죠.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이제 어떤 기존의 그 설계된 것을 가져와서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식으로 이제 다 갈아치운 거죠. 센서나 뭐 이렇게 전자장비를. 그렇죠. 그다음에 엔진도 또 해외에서 도입해서 갖다 끼고. 그러다 보니까 3단계로 올라가려면은 역시 차세대 기동헬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육군의 회전익의 KF-21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미래. 네. 뭐 2030년대 후반이 되겠지만은 이제 뭐 40년대부터 양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뭐 세미나장인가 하여튼 뭐 이런 데서 어떤 이렇게 좀 기본 개념을 이제 설명한 좀 모호한 게 많았는데, 네. 다음 달 이제 3월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촬영할 때 아직은 2월이고요. 그렇죠. 3월 초순에 이제 이 어떤 설명에 비슷한 사업 설명에 비슷한 이제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외 업체를 일단 기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술을 받아서 우리 거를 순수하게 이제 녹여야 되기 때문에 해외 컨셉을 일단 상당 부분 참조해서 우리 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네. 물론 이제 KF-21도 뭐 미국의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참고로 해서 뭐 베이비 랩터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모방하거나 가미를 이제 해외 그 기술을 이제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업체를 초빙하고, 그게 대상이 3개 업체로 좁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 미국도 포기한 차세대 경전투 헬기, 이 FARA라고 하죠. FARA. 예. 그래서 한 20억 달러 이상을 들였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 이제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네네. 완전 드론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 전쟁이었죠. 예, 그러다음에 이제 그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에 네. 거기도 이제 정찰 전력으로서 상당 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게 트렌드가 다 바뀐 거죠. 무기. 어떤 전장에서 사용하는 무기에 새로운 장르가 이제 들어온 게 무인기 전력. 물론 그 전에는 이제 큰 정찰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직접 자폭을 한다든지 직접 공격을 한다든지 공중에 이제 플랫폼 이제 비행을 하다가 네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게 그 예전에 베트남전 기준에 경전투 헬기라는 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 무장이라는 것도 약하고 네, 그렇죠. 굳이 정찰을 지금 뭐 사람이 타서 할 필요도 없고 그 무인기 전력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공격 헬기 장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확실하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네. 역시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렇게 떠받치던 러시아의 까머프 52 시리즈 그다음에 MI28이 네, 미르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위력을 발휘 못하고 그냥 뭐 좀 조죽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하기엔 좀 또 뭐 이 러시아 팬 입장에서는 또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뭐 한 슈퍼코브라 수준 미 해병대 슈퍼코브라 수준이고 이 결국에는 이제 딱 하나 유일한 공격 헬기가 남는 게 아파치 가디언. 예. 아파치 가디언이죠. 멋있어요, 근데 얘는요. 그래서 또 더욱이 이제 아파치 가디언은 이제 V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무인기 전력 같이 운영하는. 그렇죠. 멈티로 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파치 가디언만이 일단 그 공격 헬기의 어떤 유일한 아주 이렇게 탑으로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장도 약한 이런 애매모호한 경전투 라이트 뭐 암대 헬리콥터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돈 낭비다. 그럼 대한민국의 LAH 이 경전투 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사실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또 세부적으로 그거를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나눠 보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이제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경전투 헬기 LH 네. 자체를 또 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네. 이 비용대 효과, 비용대 효과를 따져 보니까 역시 그 천검 미사일 장착한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천검이. 그러니까 비용대 효과 면에서. 아, 천검을 양쪽에 2개씩밖에 못 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 4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카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전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부터 이제 컨셉을 잡고서 이제 뭐 DX 코리아 전시회 때 제시했던 게 네. LUH 라이트 유틸리티 헬리콥터. LUH.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라도 이제 병력을 태우고 네. 그다음에 500MD 그 스카우트 헬기처럼 네네. 뭐 2.75인치 로켓탄 뭐 7발들이 7발들이 그 정도의 경무장. 경무장에 병력을 이제 특수전 병력을 태워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취지 운영에는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우리 또 한반도 지역에 산악이 많으니까 병력 투입이 또 뭐 빈번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착륙 장소에 어느 정도 좀 제압을 하고 착륙해야 되니까 로켓단 좀 쏘고 기관포로 제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약간의 LUH로 어떤 그 좀 더 이렇게 방향성의 LH보다 LUH 쪽으로 조금 이제 앞으로 흐르지 않을까. 아. 그런데 이 미국도 포기한 이 차세대 경전투 또는 경기동 헬기 사업을 이 대한민국이 굳이 이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500MD 스카우트 그 헬기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건 사실 500MD가 라이트 유틸리티, 물론 병력이 뭐 2명 정도. 아니 LH가 이 500MD 대체용 아니었습니까? 500MD 안에는 예. 토우를 발사하는 어택 헬리콥터가 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미사일 발사하기 위한. 그게 70여 대가 넘어요. 네네. 전방에 배치된 게. 예. 그걸 일단 대체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지. 그걸 대체용으로 LAH가 하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AH-1S 코브라. 이게 다 저 유선 유도의 토우 미사일이잖아요. 4kg짜리. 그렇죠. 4kg짜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한 10여 년 전에 거슬러 올라오면은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발제가 되고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 네. 경과 과정을 보니까 이 어택 헬리콥터, 중무장 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격 헬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드론, 자폭 드론도 그렇고 이런 게 대세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방향 전환을 이제 미국도 해야 되겠다. 이양 돈 쓰는 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전장터를 다 누비면서 이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실감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산악지대에서만 특화되기 때문에 네네. 이 어택 헬리콥터는 어차피 아파치 가디언 또 2차 사업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건 거기에 특화시키고 중무장 공격 헬기는 따로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전력 보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0MD를 대체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전쟁 그 어떤 그 경과가 또 있었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홍보를 했던 LUH 쪽으로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더 그쪽을 더 비중을 높인다든지. 어차피 천검이 지금 뭐 비싸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어요. 비싸고
이게 또 뭐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오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천검이요? 네. 그래서 또 기존의 엔진 출력에 문제를 준다. 천검 4발을 달면은 또 뜨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4발밖에 안 다는데. 예, 근데 무장에 연관돼서 그거 이제 비난, 되게 이제 그걸 비판하신 분들이 무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최대 이륙 중량이 그거 다 실으면은 힘이 딸린다, 막 우리 한국, 대한민국 지형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사업은 가야 됩니다. 우리 회전익 사업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육군 전력도 기존에 500MD 두 종류가 있고, 네. 첫 번째는 스카웃 버전이 있고, 네. 말 그대로 이제 로켓탄하고 네. 7.6mm 미니걸단은.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비싼 무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용도는 LUH가 좋고, 근데 500MD 토,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LH로 바꾸기가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또 별도로 아파치 2차 사업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건 그쪽으로 이제 빼야 되는 거죠. 네네. 소요를. 예. 그리고 이제 LUH를 어떤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제 돼도 되는 거죠. LUH로.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지금부터 이거 사업을 보존하고 보내려면은 177대를 보존하려면은 LUH 쪽으로 그 옛날 1976년 7년 사업의 어떤 처음에 500M 사업처럼 방향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LAH는 약간 좀 불확실성을 좀 갖게 됐고. 굳이 제가 여기서 뭐 얘기를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요. 그거를 이제 좀 앞서 좀 이렇게 전망을 네, 전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취지를 그대로 이제 어떤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면은 성격을 약간 바꿔서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지. 네네. 이 사업을 때려치자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업을 살리는 목적으로 말씀을 이제 좀 제 생각을 이제 좀 투영을 시킨 겁니다. 어쨌거나 이 LUH 사업은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이 미국처럼 이 대한민국 시파라 같은 이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비디님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네,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요? 발음이 너무 세죠. 빠라. 그러니까. 파라인데 빠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식 제가 좀 세요. 어디식 영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F니까 파라. 파라. 우리 중학교 때부터 파라 F 발음. 알겠어요. 이빨 사이로. 죄송합니다. 이 대한민국식 파라 FARA 사업 부드럽게 얘기하셔야죠. 이 사업을 하려면 해외 어떤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업체들이 선정이 될까요? 근데 또 우리 PD님이 이 주식을 또 많이 하시나 봐. 기업이라고 하셨어. 방산업체라고 그래야지. 방산업체. 기업이면 그냥 일반 회사잖아.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주식은 안 하는데. 네. 근데 기업 개념이 많이 들어가셨어. 민수 개념이. 네. 방산업체. 좋습니다. 어떤 해외 방산 업체들이 유력할까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사업에서 망가진 업체들, 같이 폭삭하는 업체들. 떨어진 놈도 있지만 미국에서 파라 사업 하다가 경제 트랙에서 먼저 떨어진 놈도 있지만 결국에 또 물먹은 같이. 어디입니까? 벨과 이제 로키드 마틴이 있죠. 벨과 로키드 마틴.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관심을 사실 안 뒀어요. 이건 뭐 남의 나라 사업 뭐 망하는 말도. 그리고 이게 뭐 지금의 대세인 무인기 사업도 아니고 미국에.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싱가포르 에어쇼 가니까 이게 또 화제야 거기서. 싱가포르에서는? 그것도 이제 해당되는 싱가포르 관계자들, 뭐 군 관계자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방산업체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길목을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리 육군의 교육사 장군님이 오셨어. 부하들을 데리고 군복을 다 입고. 교육사 사령관이 직접 오셨다고요? 군복 입고요. 우리나라 군복 입고. 그래요. 처음에는 복장이 이상해가지고 유심한테 우리나라 육군 사령관님이셔. 그렇구나. 왜 헬기 때문에 온 건가요? 그것 때문에 온 거지. 이제 일단 3월 초순에 그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뭔가 좀 참고하려고. 정보를. 그게 이제 전 세계 3대 에어쇼가 이제 판브로. 파리. 파리. 파리가 뭐야? 파리. 파리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에어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월달에 한 거니까 중순에. 그리고 싱가포르 멀지 않잖아요. 가깝죠. 출장비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오셨어. 그래서 그 길목에 복도에서 보고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제가 이렇게 싹 들었지. 그러더라고. 어떤 다른 한국 분한테. 3월 초순에 우리 저 설명회 하시는 거 오실 거죠? 그래서 그러고 들었지.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 마치 꼭 뭐 염탐 같습니다. 그 지나가다가 한국 저기야 아시아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이야. 근데 군복을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복이야. 이게 조명 때문에 좀 진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군복 같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일단 정장 정복. 그리고 이게 한국말 하시니까 이렇게 싹 들으니까 그다음 계곡을 봤지.
그래서 이제 그 행사가 있는 걸 알았고 그렇군요. 서울에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 관련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3월 초순에 있다고. 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받은 업체가 미국의 벨, 미국의 럭키드 마틴. 예. 세 번째 뭐 수련을 만들어 주신 에어버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취재원한테 물어봤죠. 네. 이거 뭐 3개 업체가 다시 돌아온 뭐 장고냐? 20년 만에 돌아온 장고냐? 그 옛날 수련할 때처럼 수련할 때처럼 예. 이 3파전이냐? 그 옛날에는 이제 물론 이제 로키드 마틴 대신 레오나르도 이태리 레오나르도사가 있었지만은 그렇죠. 여기서 레오나르도사는 관심이 없고 3개사를 줄어들었는데 에어버스사가 또 다시 이제 어떤 쇼를 할 것이다. 에어버스가 항상 이렇게 보입니다. 항상 미국 회사들은 예. 참여를 했다가 미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관리 법에 따라서 야 하지 마 기술 주지 마 하면 이제 다 빼야 되거든. 철수해야 되거든. 예. 열심히 이제 업체에 수준해서 영업을 했다가 네. 설명을 했다가 네네. 그러면 결국 에어버스 혼자 남다니까 또 논리가.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이게 요상한 사업이 될 것이다. 예. 요상한 사업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올해 말에 또 당선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그렇죠.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내년 1년 후에 우리 그 한국의 차세대 기동회기 사업이 이제 뭐 사업 타당성이나 그런 걸 이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사 연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1단계로 넘어갈 테니까. 네네. 지금 제로 단계를 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에어버스가 대두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알아봤어, 다른 곳에. 아니, 에어버스가 얼마나 뭐 문제를 일으키길래 아직도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가 지금 수리연을 육군에 거의 다 납품을 이제 4차 양산 납품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는데 네네. 지금도 뭐 좀 속색입니까? 했더니 LH도 일단 제껴두고 네, LH도 일단 제껴두고 예. 이 차세대 기동화기에 좀 노림수가 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이 오징어 굽듯이 뭐 두 차례 오징어를 구워 드셨으니까. 잘 구워 드셨으니까 맛있게. 마요네즈도 찍어서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예. 지금 우리가 또 별도로 육군에서 KUH-2라고 해서 수리원을 개량하는 사업을 지금 뭐 조건부로 하고 있지 않냐. 네. 차세대 기동회기 별개, LH 사업 별개, KUH-2 수리원 2라고 하죠. 네. 이걸 하는데 에어버스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뭘 제동을 걸어? 했더니 이게 엔진 출력을 높여서 힘을 좀 더 세게 만드는 사업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UH-2 수리원 2 사업이에요. 그렇죠. 힘을 더 세게 해서 더 많이 병력을 싣고 날아다니려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그 갈아치워야 되는 게 개량해야 되는 부분이 기어박스, 트랜스미션. 그럼 이제 우리가 국산을 하든지 뭐 국산에 준하는 새로운 걸로 갈아 끼워야만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형상 변경이 된대요. 새 물에서 갈아 끼우니까 다 이렇게 다시 연관되는. 그럼 돼지코 없어지는 겁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돼지코까지는. 워낙 돼지코 좋아하시는구나. 네. 나는 그 내부를 얘기하니까 돼지코는 이제 그다음 얘기고. 형상 변경.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따르는데 현재로서는 에어버스사가 야 그거 바꾸지 마. 너하고 나 원래 약속한 게 그거 아니잖아. 마음대로 손대지 마. 그러니까 이거대로 가. 이거 변경하지 마. 네. 그럼 이유가 이제 기존의 트랜스미션이나 기어박스를 자기 거를 계속 납품. 지들 걸 넣겠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걸 원치 않는다. 개량료로 가면은 이제 이게 자라나면은 자기한테 진짜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되거든. 힘이 세져서 돌아오면은 괜히 이제 리턴 받는 거지. 지금은 이제 이게 자기 입장에서 속으로는 에어버스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수출이 안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속셈이 이제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리원이 많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또 그런 질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제작사나 이제 육군에서는 그러면 힘을 키우자. 그럼 되지 않냐? 우리 그 국산으로 다 갈아 끼우자. 취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취지는 좋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팔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에어버스사가 이제 참 이렇게 쓱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뭔가 서로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1차 제동을 이제 건 거죠. 마음대로 변경하지 마라. 마음대로 끼워넣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면서 이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의 3파전인데 그렇죠. 과연 에어버스사가 뭐 우리를 진짜 제대로 헬리콥터사가 에어버스 헬리콥터사가 잘해줄까?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확정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게 제로 단계니까 얼마든지 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에어버스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은 건데. 그럼요. 일단 지금은 이제 아주 그라운드 베이스 이제 땅 이제 지면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다. 자기들의 어떤 그 차세대 한국의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요. 일단 제동 걸어서 우리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좀 풀어가면서 뭐 잽도 날려보고. 자기들 조건을 좀 더 자기들 입장에서 좋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들은 게 그래서 사실 이제 부스가 우리 카이부스죠. 카이부스가 거기 설치한 취지는
물론 이제 KF-11이나 F-50도 있지만은 여러 손님들 동남아시아나 이런 전체 아시아의 여러 손님들을 상대해서 네. 홍보를 하다 보니까 헬기 수출. 그게 지금 이제 어떤 수리온. 예,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고정익기는 되고 있는데 고정익기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먼저 번에 설명해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수리온 수출을 이제 막 조율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대상국이 일단 되고 있는 게 올해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라크가 잘 되고 있대요. 이라크 예, 수리온에 대해서 수출. 그 아랍에미리트를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 좀 타결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망이 이라크가 이제 올 하반기면은 좀 사지 않을까, 계약을 하지 않을까. 이라크가 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UAE 아랍에미리트도 아직 뭔가 확정은 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기자분들의 취재한 내용이니까 저는 저대로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게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그래서 이라크 수출이 이제 2024년 안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가능성이 높다. 네, 높아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실무 책임자가 그 싱가포르 에어쇼에 못 올 정도예요. 거기에 자료 제공 막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실 정도예요. 정도로. 네, 갑자기 이제 자료 많이 내놓으라. 우리 관심 상당히 많고 살 가능성이 있다. 높다. 예산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카이 내부에서는 수리온 수출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현장이 또 싱가포르다 보니까 그 철도나 땅이 이어지잖아요. 말레이시아하고 같은 그렇죠. 땅, 말레이반도. 그래서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 국방 관련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히 이제 기동헬기 쪽에서 거기서 관심도 상당히 보여가지고 말레이시아는 내년에 사업이 이제 있대요. 하반기에. 그래서 뭐 조사를 이제 하러 많이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 말레이시아 쪽에서.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25년도에는 말레이시아가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F-50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있네. 이라크도 F-50 팔았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물건을 써본 나라에서는 좀 그래도 신뢰가 가능성이 높다. 네,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두된 게 이라크하고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야, 수리온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KUH-1 기준이죠. 현재 완성돼서 우리가 육군에 납품한. 2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뒤로 다시 올라가면은 KUH-2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차세대 기동헬기 문제. 이게 이제 에어버스가 또 오징어를 굽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이 디자인이 지금 뭐 가상도라도 좀 나왔습니까? 그거는 뭐 카이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기존에 알고 있는 컨셉이 맞아요. 다만 이제 프랑스께 좀 요상한 게 있죠. 요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럭키드 마틴이나 이제 벨사 컨셉은 어느 정도 우리가 봤던 그 미국에 그 제안했던 거 미국 내에서 사업 그거를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아 늘린 듯한 좀 길게 그리고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 프랑스 중심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컨셉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기존에 자들이 통통하게 그 시제기 만든 게 있어요. 테스트용으로. 그걸 또 잡아 늘리셨더라고요. 길게. 잡아 늘렸구나. 잡아 늘렸어. 내가 느낌이 딱 봤을 때 그 CG 컴퓨터 그래픽 봤을 때 다 뭐 이렇게 잡아 늘리는 거 초콜릿 이렇게 늘리듯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에어버스 헬리콥터 그 컨셉인데 그게 좀 이렇게 다른 분의 말을 이제 표현을 빌리면은 요상하다. 요상하다. 그래서 KH-2를 좀 일단 제동을 걸려고 한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 이것이 이 블랙호크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육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랙호크 기동 헬기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그렇군요. 이 사업이 정말로 안착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먼저 번에 우리 수리온 개발해서 양산 배치하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업체에서 이제 기술 도입이 좀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뭐 협력해서 뭐 합작이 아니라 공동 개발보다는 기술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벨사 그리고 록히드 마틴, 에어버스사 이게 3파전이 될 듯한데 대표님은 어디가 우세하다고 봅니까? 심정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 회사가 좀 이렇게 좀 기술이 좋으니까 입증된 게 많고 그동안에 다 테스트했고 실제 실전 양산 목전까지 가다가 이제 때려친 게 이제 경전투 헬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잘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익숙한데 프랑스 거는 조금 저게요. 좀 자주 못 본 그 컨셉이고 그리고 실증된 게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려진 게 좀 적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 걸로 좀 이렇게 경합을 시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월 초순에 어떤 관련 설명회가 이제 지나간 다음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어떻게 오늘도 유익한 방송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도 아직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면서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보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